우리가 수능 특강 고전시가 1강에 있는 드고의 모죽질환가라는 작품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사실 모죽질환가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내신을 공부하면서 1, 2학년 때 충분히 봤을 법한 작품인 거는 맞기는 해요. 근데 이제 향가 중에서도 나름 조금 난이도가 높은 향가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뭐 자주 봤을 법한 시까지는 아닌데요. 보통 2학년 문학 시간에는 한 번쯤은 배워봤을 법한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쌤하고 한번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 우리는 고전시가를 공부할 때는 언제나 갈래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전시가의 갈래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향가예요. 향가. 여러분 향가는요. 신라시대 노래예요. 신라시대에 있었던 모든 노래를 우리가 향가라고 하는데요. 향가는 보통 4구체, 8구체, 10구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구체라 함은 한 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모죽질환가 같은 경우에는 몇 줄이에요? 세보세요. 그쵸? 8줄입니다. 8줄. 그래서 얘는 8구체 향가라고 부르면 돼요. 그래서 모죽질환가는 그 중에서도 8구체 향가라고 보면 됩니다. 향가는요, 향찰로 쓰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향찰이라는 거는요, 중국어인 한자를 우리식대로 마음대로 표기한 걸 우리가 향찰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알파벳, 영어 알파벳을 가지고 우리말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밥, 먹,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읽고 밥 먹자고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지만 이제 영어를 쓰는 그런 외국인들은 이걸 보고 얘가 뭔 뜻이야? 라고 생각하겠죠. 한마디로 알파벳을 읽을 수는 있으나 내용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향찰도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한자를 가져다가 예를 들면 이게 마늘 따자죠. 우리는 원래 이걸 많다라는 의미로 써야 되는데 그냥 다로 끝나는 종결 어미로 쓸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우리 문자가 없었다 보니까 한자를 빌려다가 우리식대로 표기한 향찰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뭐 19체 향가는 마지막 부분 낙구에 감탄사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모죽질환가는 뭐 그 정도의 어떤 19체 향가가 아니다 보니까 내용도 정리할 게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고 다만 이게 또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모죽질환가가 그렇게 중요한 작품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수능에서 향가는 출제가 안 되는 편이니까요. 이제껏 거의 출제가 된 적이 없단 말이죠. 아주 초창기 때 말고는. 그래서 우리가 향가는 주로 출제가 안 된다. 이유는 향찰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한자를 빌려다 썼죠. 근데 여러분 그때 이 한자라 함은 신라시대에 있었던 중국이니까 당나라 한자예요. 당나라의 한자를 빌려다가 우리식대로 조합해서 썼는데 그걸 현대에서 이걸 번역을 하자면은 굉장히 힘든 일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향가도 양주동이라는 그 박사의 해석과 김한진이라는 박사의 해석으로 이렇게 좀 많이 나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거는 조금 내신에서도 어떤 이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 수능에서는 출제가 거의 되지 않는다. 따라서 내신 범위인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해야겠지만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살짝 약간 후순위, 아주 뒤에 후순위로 남겨두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은요. 이제 그 오른쪽 버전은 중세어 버전인 거죠. 그래서 원래 향가는 한자로 쓰여 있습니다. 그쵸? 근데 한자 자체의 뜻이 아니라 한자를 우리식대로 표기한 방식이라 했죠. 그리고 왼쪽은 이제 현대어 번역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내신 시험에서는 오른쪽 버전을 내겠죠. 그쵸? 자, 우리 한번 같이 봐볼게요. 간봄 그림에 모든 것이 우러시름이라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화자의 정서는요. 그리움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모든 것이 울면서 씨름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쌤이 배경을 좀 알려줄게요. 자, 여러분 이 모죽지랑가는요. 죽지랑이라는 사람을 사모한다, 연모한다라는 뜻이에요. 연모한다, 그리고 그러한 노래다. 한마디로 이 작품은 죽지랑을 연모하는 근데 이걸 뭐 추모한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는 노래예요. 여러분 추모라는 말에서 이미 힌트를 얻었을 것 같은데요. 추모는 그 대상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지랑의 죽음이 이 작품의 어떤 배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나간 봄을 그리워한다라는 건요. 죽지랑과 함께한 지난 봄을 말하는 거예요. 죽지랑과 함께한 봄을 그리워하매 이런 말입니다. 모든 것이 울면서 씨름한다. 여러분 사실 죽지랑의 죽음을 슬퍼하는 건 나예요. 근데 모든 것이 울면서 씨름한다라는 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와 함께 울고 있다.
씨름하고 있다라는 어떤 감정 표현이잖아요. 즉 다른 것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내가 너무 슬프니까 그 내 감정을 모든 것에 집어넣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감정이입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대상을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이 샤가 높임법이거든요.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죽지랑이 이렇게 보면 돼요. 아름다웠던 죽지랑이 즈이살줌을 지니다 라는 거는 주름살을 지녔다. 이거니까 죽지랑의 생전을 말하는 거겠죠. 죽지랑이 이제 생전에 되게 아름다웠는데 늙어서 주름살을 보이더니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거겠죠. 눈돌칠 사이에, 눈 깜빡할 사이에 만나 옵길 지오리. 이게 먹먹하기를 소망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만나 뵙기를 바란다. 즉 재회에 대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낭이요. 여러분 불렀죠. 죽지랑이요 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걸 우리가 도노법이라고 하고요. 도노법은 영탄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얘는 도노법이자 영탄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불렀으니까 내 말을 들어주는 청자가 있겠죠. 구체적인 청자가 명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워하는 마음이 다니는 길, 다복숙 마을에 잘밤이 있으리라는 거야. 여러분, 자, 여기를 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내가 그리워하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내 마음이 늘 그리워한다라는 뜻이겠죠? 다복숙 마을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 이 다복숙이라는 게 무덤가에 많이 자라던 풀이래요. 그래서 우리 고전시가에서 다복숙이 무덤가로 표현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복사 접포기 같은 데도 보면은 여자가 이미 죽어서 귀신인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살고 있는 곳에 다복숙이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무덤가라고 많이 표현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진짜 그냥 마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무덤가에 잘밤 있으리라는 거는 내가 이제 죽어서 죽지랑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쵸? 그래서 약간 이제 현실에선 다시 만날 수 없으니 죽음을 가정하고 나중에 내가 그 죽지랑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죽음 이후의 재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약간 뭐말 수 있을까라고 해석을 해서 이 부분도 약간 내가 그럴 수 있을까라는 어떤 미약한 기대. 그리고 뭐 체념인 거죠. 거의 사실상. 두 번째는 있으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는 무조건 제외하게 될 거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복숙 마을에 잘밤이 있겠다라는 거는 이때 마을이라는 거는 이제 죽지랑과 함께 살던 마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죽지랑이 살던 마을일 수도 있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향가는 아무래도 한자로 쓰였다 보니까 되게 해석이 좀 다양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걸 여러분 죽지랑을 죽고 나서 썼다라는 해석도 있지만 이게 뭐 죽지랑이 이제 죽기 전 그냥 죽지랑의 삶 속에서 죽지랑과 엄청 친밀했던 화자가 썼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수능 특강에서는 이제 배경설화를 죽지랑이 죽지 않은 걸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좀 구분해서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약간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쌤이 계속 말하는 이유는 이제 그 당시에 당나라 한자를 바탕으로 썼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보통은 이제 죽은 뒤에 어떤 추모를 노래한다라고 가르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여러분 향가 치고도 종교적인 색채, 주술적인 색채가 되게 옅어서 어떤 마음, 감정, 서정성이 굉장히 짙은 작품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